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천나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0월 9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감 얘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증인 나오네, 안 나오네. 말이 많습니다. 국정감사 초반부터 증인 채택 논란으로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 부족과 함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 때문인데요. 자, 국정감사의 본질적 의미로 볼 때 과연 증인 가려서 불러야 할 것인가 할 때 지금 현재 신문별로 편이 갈려 있습니다. 예. 조중동은 뭐 그 바쁜 분들을 왜 부르나? 뭐 고작 몇 마디 들으려고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 기업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총수들 불러가지고 추궁하는 거, 이거 시간 낭비 그리고 정력 낭비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조중동은 펼치고 있고 여기에 몇몇 경제신문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일보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예외 없이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특히 그 대기업 총수들이나 사학 재벌들을 상대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금융기관 CEO들이 관련된 정무위원회,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피감기관인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등 이곳은 해마다 증인 채택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해왔지요. 예. 이번에도 환노위 같은 경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증인 채택 논란으로 그제와 어제 연이틀 파행을 겪었고요. 정무위원회는 하나 외환은행 조기통합 그리고 KB금융사태와 관련한 증인 문제 때문에 정회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 조사법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조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국회 상임위 의결 시에 누구든지 국정감사에 나와야 합니다. 비단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물론 증언감정법에 따른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증인은 채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란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 국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렵사리 증인 채택이 이루어져도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우리 뉴스K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 나가는 거 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자기를 부를 것을 뻔히 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증언감정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이 검찰 고발 자체가 위원회 의결 사항인데다 실제 고발이 돼도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게다가 예. 권력층이나 기업 총수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안 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예. 반드시 불러서 좀 따져봐야 될 사람들은 법을 강화해서라도 예. 꼭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익 위해선 누구든지 예. 대원칙이 해법이다라는 건데 조중동은 지금 워낙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증인 채택 이거 바쁜 분들은 부르지 말자 이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도 국감은 아니고 환노위 청문회 때 한번 참고인으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국민일보 노조위원장 하실 때 언론사 파업 문제로요. 예. 5시간을 기다렸는데요. 예. 1분간 2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1분간 2개의 질문. 예, 5시간 정도 기다렸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면은 이런 비효율성이 문제라면은 것들은 좀 개선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개선이야 어려운 일입니까? 비단 꼭 화상도 가능할 것이고요. 예. 다양한 방식의 국회 증언 가능하도록 좀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야 할 텐데 말이죠. 여당 자체가 이게 좀 높으신 분들은 잘 안 부르려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증언 정치 그것을 야당과 합의해서 도모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대단히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얼마 전에 군 인사가 있었는데 이 기무 사령관 교체와 관련된 후속 기사가 있습니다. 예, 이재수 국군 기무사령관이 이번 인사 대상에 나를 포함시켜 줄 것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제 단행된 군장성 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면서 육사 동기인 이재수 사령관 1년 만에 전격 교체가 돼가지고 여러 구구한 말들이 나오니까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자,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육군 인사사령관과 기무사령관 같은 요직에 잇따라 발탁됐던 이재수 기무사령관 갑작스러운 좌천성 인사 논란은 그래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수 사령관 뭔가 좌천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박지만 씨와 절친이라는 이런 배경에 발목이 잡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다른 관측도 제기된다고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군인사에서 파격 발탁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발탁하려다 보니 또 이 기무사령관에서 또 이렇게 높은 자리로 가면은 이것도 박지만이 배경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까봐 이참에 물러나게 해서 나중에 크게 발탁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뭐 이렇게 모색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동아일보 오늘 8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분석이 극과 극이어서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제 박지만 씨가 여전히 힘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이렇습니다. 군과 국정원의 인사 잡음, 문고리 권력 개입설 사실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세게 나갑니다. 조선일보가요. 예. 이번에 임명된 지 1년도 안 된 기무사령관이 물러난 것을 놓고도 권력 핵심 내부에서 벌어진 알력 때문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러난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지만 씨와 육사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한다. 이 인맥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비선 조직이나 대통령 주변의 문고리 권력이 개입해서 결국 기무사령관을 경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판이다. 군에서 특정 인맥이나 파벌 간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 문제는 국가 안보를 책임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사실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일이 국정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병기 국정원장은 그제 실시한 1급 인사에서 청와대가 개입해 막판에 인사 내용이 뒤바뀌는 소동이 벌어졌다. 최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사표를 낸 이유도 석연치 않다. 어제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문고리 권력이 작용했다 이런 내용은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는 국정원 기조실장이 사표를 낸 이유도 석연치 않다라면서 국정원 기조실장의 사퇴도 뭔가 문고리 권력 개입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측은 60세 정년을 넘겼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작년 4월에 임명될 때 그는 이미 만 60세였다. 기본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다른 배경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정원 인사에서도 어김없이 비선 개입설이 돌고 있다. 군과 국정원은 안보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다. 이런 곳에서 이번 같은 소동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진상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예. 조선일보가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예. 밝힐 방법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자는 얘기도 아닐 테고요. 예. 특검을 하자는 얘기도 아닐 테고요. 이 비선이 이 비서 라인의 비선입니까? 아니면 그 비밀스러운 라인이라는 비선입니까? 어디를 지칭하는지는 좀 헷갈려 보입니다. 자, 서울신문 1면 톱 기사를 보겠습니다. 리언 페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2011년 10월에 방한했을 때 한반도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입니다. 전 장관이죠. 페네타 전 장관은 최근에 낸 그 회고록 갑진 전투들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한국 고위 당국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침략할 경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리의 오랜 공약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 김관진 장관은 정권을 넘어서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죠. 과거에 선제 타격설 이런 주장도 펼쳐서 북한을 자극하기도 했는데 요즘에 또 북한의 그 3인방이 왔을 때는 아주 극진하게 예우하더군요. 김관진 실장.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을 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놀랍기도 합니다. 만약에 북에다 핵 쏘면은 전쟁이 끝납니까? 또 다른 핵이 또 반격 차원에서 발사가 될 것이 분명하고요. 한반도는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 검찰의 사이버 사찰 관련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16면을 보니까요. 미국발 뉴스인데 주목됩니다. 트위터가 미국 정부의 온라인 사찰의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트위터는 아시는 대로 미국 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 정보기관의 감시 활동 내용을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네이버가 우리 국정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당신들 어떻게 사찰하고 있는지 다 공개하라 라면서 한국 정부,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거는 것과
갔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 같은 경우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죽고 싶냐? 이렇게 나올 것이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한데. 소송을 제기를 안 하겠죠. 소송 제기까지 안 가죠. 예. 귀찮게 뭐 시간 걸리고 말이죠. 예. 자, 그런데 미국 트위터는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기관이 요청해온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지 못하게 제한한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온라인 사찰 내역 이것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이라는 시민단체가 있는 모양이죠. 여기 법무담당 부국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IT 기업들도 트위터의 선례를 따르기 바란다. IT 기업들은 정부의 그 광범위한 감시로부터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들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공유되고 있는지도 솔직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 미국은 이렇고요. 한국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감청 문제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국민일보 8면 기사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통신 감청 영장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은 면밀히 법리 검토를 거쳐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음 카카오 측은요.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요청이 2013년 86건, 2014년 상반기에 61건 해서 총 147건이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다음 카카오는 공식 블로그에다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감청 영장에 의한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영장에 기재된 기간의 메시지를 통상 3일에서 7일 단위로 모아서 제공했다. 라면서 저장된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지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전히 이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실시간 감청 의혹이 지금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면서도 최근에 검열, 영장 등의 이슈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카톡에 대한 감청 따위는 없다. 이렇게 그동안 주장해 왔거든요. 근데 사실상 거짓말이었다. 이거 시인한 거죠? 그렇죠. 작년부터 147건이 있었다라고 하니 이건 시인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고객의 입장에 서 있는가? 아니면 권력기관 입장에 서 있는가? 다음 카카오의 현재 지표를 보여주는 그런 사과문이라 하겠습니다. 자, 관련한 기사가 여러 신문에도 실렸는데요. 한겨레도 사면에서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결국 다음 카카오 대표가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의 이서구 대표 아닙니까? 한편 실시간 감청이 있다 이렇게 밝힌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향신문 1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소개한 산케이신문 가토다시아 전 서울지국장을 결국 기소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외국 언론사의 기자를 출국 금지까지 하면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처음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경향신문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 말이 있는데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의혹 제기였기 때문에 가토 전 지국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서 보도 내용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에 국한된다고 보기에는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직결되고 이것은 대통령의 공적 임무 수행과도 맞닿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란 것이죠.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외무상은 보도의 자유, 일한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 이 문제를
외교 쟁점화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산케이 신문 역시 사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며 신속한 기소처분 철회를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판을 굉장히 크게 벌렸네요. 박근혜 정부가.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으니까 예.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좀 주목할 기사가 또 있는데 세계일보 11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검찰 청구에 따른 영장 발부 건수를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계일보는 사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불구속 재판이 정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법원과 검찰의 그 갈등, 영장 결과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나타내는 지표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갈수록 영장 청구 발부 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그 구속영장 청구를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법원이 이건 아무래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직권으로 이제 영장을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법원의 영장 집행 건수도 점점 줄고 있는 양상인데 검찰이 확실하게 영장 청구를 줄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월호 유족들 빼고. 예, 세월호 유족들은 그냥 술 마시고 나서 거리에서 붙은 그런 일과적인 다툼이었는데 구속영장 청구 때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검찰의 영장 청구 기각률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가을 대학 축제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일부 대학이 일간 베스트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대학가에 따르면 숙명여대 학내 게시판에는 지난 6일부터 2인조 밴드 소심한 오빠들과 함께한 이번 축제 예산이 궁금하다라는 대자보가 게시됐는데요. 숙명여대 축제 기간 동안에 공연한 소심한 오빠들은 앨범 재킷에다가 김치녀 같은 이런 여성 비하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느냐라는 것이 이제 이 게시물의 주장의 요체인데요. 김치녀는 남성에게 금전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는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고요. 일베에서 주로 쓰입니다. 예. 숙명여대 총학생회는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 또 서울대 축제 기간에도 일베 논란이 불거졌죠. 3일한이라는 팀이 관악 게임 리그 결승전에 나왔는데 3일한은 뭐냐면은 북어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한다라는 말의 줄임말로 이것도 역시 일베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일베와 연관짓는 현상은 경계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시대착오적인 표현을 일베 말고 쓰는 데는 없거든요. 네. 예.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자꾸 일베를 기사화하니까 네. 더 일베가 좀 의기양양. 그렇죠. 기세등등. 우리 이렇게 언론에서도 주목한다. 욕은 먹지만 이런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예. 무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부터 소개 안 하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 톱입니다. 이름만 고속도로인 고속도로 전국 34곳 정도 된다고 하죠. 평균 시속 20km. 이래놓고 고속도로를 펴박하는 것 자체가 우스울 뿐더러 이 언어 도단일 뿐더러 돈까지 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의 상당 구간은 지금 현재 받질 않습니다. 통행료를. 그런데 도로공사가 지금 재정 확충이 좀 필요했던 모양이죠. 부채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구간 무료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이런 구간에 대해서 유료화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 600억 되는 그런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예. 이 도로 위에 오래 머물고 있으니까 그 값으로 돈 내라 이런 얘기인가요? 체류비. 예. 이 고속도로 이 돈으로 고속도로를 확충을 해가지고 평균 시속을 높이도록 하겠다. 이게 아니라
도로공사의 부채 감축을 위해서. 이런 도로에다 과속 카메라는 또 왜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반할 상황이 안 됩니다. 글쎄 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이슬람 국가가 한국을 테러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 한국일보가 일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에 이른바 IS로 불리는 이슬람 국가 단체가 또 이 단체 동조 세력이 대테러 공조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를 테러 타깃으로 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특이한 징후나 상황이 발생하면은 테러 정보 통합센터에 즉시 전파해달라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과 대테러 공조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IS가 한국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잠시 후에 또 소개할 내용이긴 한데 삼척원전을 정부가 이제 짓기로 결정했는데요. 결정의 그 배경이 된 명분이 바로 시민들의 서명부입니다. 근데 이 서명부를 보니까 대리서명 의혹이 다수 발견됐다는 거죠. 오늘 경향신문과 한국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들이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지난 1년 국민TV는 여러분의 출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 테니 월 조합비를 받아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TV 방송을 시작하고 받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무릅쓰고 마침내 2014년 4월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TV의 지속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월 조합비 납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언론혁명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한때 친박인 그가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타를 하는데 10월 7일 외교부 외교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 이게 무슨 대학 교수가 그냥 습작한 것도 아니고 국립외교원 사람들이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밑에다가 박아놓고 통일부는 모르고 있고 이 나라가 도대체 돌아가는 꼴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옆에서 쳐다보는 제가 봐도 진짜 한심한데요. 통일부가 중부처인데 외교부에 안에 조직에서 이런 걸 만들면 너 왜 그런 거 하냐, 우리하고 같이 이야기하자,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누가 대통령 돼가지고 오면 외교 관료들이 인수에 닦아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 전략을 이겁니다. 그러면 뭐 잘 모르는 당선자, 잘 모르는 그 캠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부로 모든 거를 그냥 뒤집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이 우리 외교부가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이 다 모여가지고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하든 새누리당이 집권하든 좀 일관성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요. 미국 가가지고 대통령께서 뭐 우리는 한국은, 대한민국은 중국에 경도된 게 아니다라는 게 처음에 배포된 말씀 자료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말씀은 안 하시고 뒤에는 빠지고 기자들 손에는 다 들어가 있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냐고 얼마나 국가적으로 그냥 생존에 걸린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 자료에 넣었다 뺐다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외교부에 알아보니까 외교부 북미 일과 이과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간담회 관련 자료는 자기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외교부 누가 합니까 이거를? 청와대 알라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10월 8일 통일부. 대통령 청와대 북한의 세 사람이 예? 청와대에 방문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어떻게 이야기됐길래 방문할 의사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 김관진 실장이 국가안보실장이 예? 언론에 다 브리핑까지 하면서 우리는 제안을 했으나 우리는 거절당했다. 예?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무슨 대통령 청와대에 면담하는 카드를 그런 식으로 싸겠습니까?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물밑 대화를 좀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물밑 대화 그거야말로 접촉이죠, 접촉. 예? 접촉을 좀 자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NSC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순진하게 예? 제안하고 그렇게 예?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그 보상의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뭐가 달라요, 뭐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뭐 그쪽에서 양해를 구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거절 당한 거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고 이제 어가. 나무 집에 누가 놀러 왔는데 니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가라 하는데 내가 시간이 바빠서 그냥 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게 이제 워낙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나. 워낙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으니까 사전에 물밑 접촉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화닥닥 거려가지고 우리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비서실장 이런 양반들 다 모여가지고 예? 기껏 짜낸 꾀가 요렇게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다음에 그러면 북한에도 또 와가지고 예? 또 그러면 또 똑같은 대통령 만날래? 안 만난다 그러면 또 가고 또 이럴 겁니까? 국립외교원은 정부의 일부입니다. 정부 기구. 네? 정부 기구예요. 국립외교원은 어떻게 연구기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외교부 밑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외교부 조직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국립외교원에서 이걸 만드는데 통일부는 이걸 몰랐다, 본 적이 없다라고 답을 들었거든요. 우리 정부가 되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외교부 안에 있는 국립외교원은 그것도 2040, 왜 2040인지 난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2040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를 만드는데, 통일부는 뭐 전혀 모르고 있고, 대통령께서 뭐 1년 반 동안 뭐 칸매기 없애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칸매기가 이리 심합니까? 한때 친박. 그가 겨냥하는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장관들? 아니면 얼라들?